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우디가 이야기했었던 지중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저는 이 지중해 빛의 캐릭터라는 건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빛의 각도, 하나는 빛의 강도겠죠. 45도 각도로 내리쬐는 햇빛, 사물의 굴곡을 이렇게 쓰다듬는 빛, 그 빛이 입체를 입체답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보다 빛이 더 낮은 곳에서 오거나 높은 곳에서 오면 이런 개조들이 이런 개조들이 만들어지기 힘든 좀 창피하네요. 여튼 지난 시간에 빛의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빛의 강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가우디가 지중해 빛이 완벽한 조형 예술의 완벽한 빛, 그래서 최고의 조형 작품은 늘 지중해권에서 만들어졌다고 가우디는 주장합니다. 가우디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가우디 밀라 주택 강의 그 14번째 시간. 가우디는 지중해 빛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가우디가 자신의 노트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글들에 보면 지중해의 빛에 대한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그 글에 보면 가우디가 지중해 빛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중해 빛은 45도로 내리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빛.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가우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중해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빛의 광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유령을 보게 되고, 저는 북유럽의 빛을 생각하면 직사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터너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루스 인피니타,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산란광 있죠. 북유럽을 주제로 한 그림들 그리고 영화 작품들 보면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마차가 따그닥따그닥 옵니다. 안개가 쫙 끼어져 있고 그 뒤에는 고딕성당이 딱 있는 거죠. 거기 고딕성당에 있는 괴수상 같은 것들이 안개 사이로 훅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뭐 이런 장면 나올 거예요. 뻔한 장면이죠. 그런데 저는 그 빛이 북유럽적인 빛인 것 같아요. 고딕 양식도 북유럽,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북유럽 양식이고요. 만약에 고딕 양식 같은 것을 해가 쨍쨍한 동네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아요. 고딕 양식은 뭐 괴수상이나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바깥으로 막 드러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광량 혹은 엄청나게 강한 빛 속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강한 빛 속에서 인물 사진을 찍으면 여기 밝은 데하고 어두운 데하고 궤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면 이거 더 이상 아름다운 사진이 아니라 이게 까만 부분은 그냥 얼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은 조각, 굉장히 구상적인 구체적인 조각이라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광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개가 가득한 산란광으로만 가득한 곳에 있다면, 어떤 조각상이 거기 놓인다면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가 나오지 않죠. 그냥 다 희멀건하니 보이지 않겠어요? 그 빛은 이 조각이라는 입체 조형물을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가우디가 지중해권 영역보다 더 북쪽에 가면 사람들이 유령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노틀담의 꼽추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이 안개 쌓인 그 가운데 보이는 희미한 빛, 그 어디서 비춰오는지 그 광원을 알 수 없는 희미한 빛, 그리고 그림자도 만들지 않는 빛이죠. 이런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보다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지중해권, 그리고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같은 곳이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빛이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우디 마드리드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사물을 보지만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의미냐면 바르셀로나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죠. 이집트에서 빛, 눈부셔, 꽁트를 하게 되네요. 여튼 눈을 이렇게 찌푸릴 것 같은 강한 빛에서 조각,
이라는 것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막 이런 무슨 라오콘처럼 이렇게 복잡한 인물의 표정,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빛이 너무 강하고 복잡한 형세, 복잡한 굴곡은 더 많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거든요. 아름다운 개조가 있는 그림자 말고 굉장히 강한 그림자예요. 새까만 그림자. 그것은 그 형태를 그 형태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집트의 석상 하면 생각나는 스핑크스 같은 것, 기자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 보면 순수 기하학에 가깝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 표현도 구체적인 살아있는 것 같은 인물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화되고 간략화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 것과 이번 시간 한 이 지중해 빛에 대한 이해가 가우디의 건축 그리고 가우디 시절에 있었던 모데르니스마 카탈라라고 하는 건축의 이해에 아주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 보자면 북유럽의 무슨 다셀 주택 뭐 이런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철제 야리야리한 철제 기둥과 유리 창을 바탕으로 한 그 북유럽 건축은 그 내부의 실내 공간도 저는 터너의 그림, 아까 터너의 그림에서 말했었던 그 산란광으로 가득한 공간이 떠오릅니다. 구조체 자체도 아주 힘이 없죠. 경쾌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햇빛을 천창으로 바로 받아도 되는 동네예요. 만약에 남유럽, 이탈리아나 바르셀로나 같은데 스페인 같은 지역에서 천창을 놓으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들어오는 빛이 이런 느낌의 산란광도 아니에요.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제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뭐 오늘 다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제 생각보다 길어지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가우디는 마드리드보다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조형 예술을 하기 좋은 조건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45도 각도의 햇빛이 내리쬐어서 사물을 사물답게, 입체를 입체답게 그 3차원 조형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각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면에서 봤을 때도 북유럽의 빛이 광량이 부족해서 유령을 보게 되는 빛, 아니면 남쪽에 너무나 빛이 세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빛이 아닌 지중해 연안의 부드러운 온화한 그런 느낌의 빛, 그런 느낌의 빛에 집중하면서 가우디 건축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가우디의 친구들이 왜 이 구조체들을 이미 실현 가능한 야리야리한 철제 기둥으로 두지 않고 덩어리감이 있고 색채가 화려한 생동감이 있는 타일로 장식된 돌 기둥들로 이 건축물을 만들고 채워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우디 건축에 대한 훨씬 더 큰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조금 더 어둑하니 좀 더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 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 가우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스페인 건축에 대한 궁금증, 스페인 건축도 사실은 스페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돼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빛. 난 가우디가 지중해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그거구나.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10년 동안 쬐고 있었더니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북유럽의 빛과 무엇이 다른지 그냥 즉각적인 느낌이 오는 거죠. 가우디의 이런 내밀한 이야기, 스페인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신다면, 재미있어 하신다면 제 채널을 보고 따라오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도 눌러주시면 제가 요즘에 영상을 되게 자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되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알림도 눌러서 알림 울릴 때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